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뒤에 보이시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육 융합학과 입시 토크쇼라고 명칭을 정했는데요. 내교육 특성화 원격 대학으로 또 BTS 모교로 또 많이 해외에서 또 오히려 많이 알려진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대표 학과죠. 내교육 융합학과에 대해서 또 많은 궁금증 또 질의응답에 대해서 오늘 또 그 이은정 교수님과 함께 유아 내교육에 대한 좀 토크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서 유아내교육 1, 2를 담당하고 있는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교육 융합학과에 4년제 원격 대학, 요즘에 뭐 코로나로 현장에서 특히 유아 쪽 분야에서 엄청 이 미래의 첫 세대인데 엄청 좀 변화가 크실 것 같은데 직접 느끼는 현장의 체감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이 등원을 했다가 또 가정학습을 했다가 이래서 올 한 해는 정말 혼란스럽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도 혹시 그 원격으로 뭔가를 하는 환경인가요? 아니면은? 아무래도 유아들이다 보니까 이 원장님들이 그 매체에 너무 이렇게 노출하는 걸 꺼려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선생님들이 그 가정학습할 때는 영상을 찍어서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가정학습이 이루어질 때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 화상 시스템에 들어와서 같이 수업을 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 이은정 교수님은 여기 이제 내교육융합학과에 또 교수로도 계시지만 그 내교육의 이제 영유아 기업인 퀴즈 내교육의 수석국장으로 네. 또 현장에서 직접 교사들과 되게 많이 만나고 계신데 저희가 여기 대학의 내교육융합연구소하고 또 올해 그 퀴즈 내교육과 산학협력 체결을 가지고 또 그 뇌를 알면 놀이가 보인다. 네. 이런 그 비대면 온라인 코스도 개발을 했는데 제가 이제 듣기로 이제 작년부터인가요? 이제 정부에서 그 놀이 중심, 유아 중심 교육과정 개편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이 개편의 주요 내용이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올해부터 이제 시행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놀이 중심, 유아 중심 교육이. 사실은 유아 교육은 누구나 놀이 교육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논다든지 하는 그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뇌교육을 공부를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유아 시기는 가장 먼저 이제 신체 발달을 통해서 그걸 놀이를 통해서 또 다양한 정서를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대대적인 개편을 했다고 보실 수 네. 있죠. 그러면 내교육의 어떻게 보면 가치와 이제 강점이 오히려 이런 놀이 중심 유아 교육에서 더 부각될 것 같은데 네. 이 내교육의 현장에서 또 교사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이 얘기하는 내교육의 강점은 뭐라고 느끼고 있는 건가요? 일단 무엇보다도 저희 뇌교육은 그 놀이가 일반인들은 놀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장난감, 교구,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저희 뇌교육적인 놀이는 그런 대상보다도 먼저 자기 몸하고 잘 놀고 그다음에 또 친구하고 잘 놀고 이렇게 더 나아가서는 지구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놀이와는 훨씬 더 폭넓은 그런 관점을 줄 수 있고 아이들도 자기 몸을 가지고 놀고 친구랑 손잡고 눈만 마주쳐도 행복해하는 시기라서 이게 도구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아주 이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자기 몸이 제일 좋은 도구인데요. 그죠. 예. 네. 저희들이 어릴 때는 도구 이런 거 없이 그냥 몸뚱아리 갖고 다 이렇게 게임을 만들고 스스로 네. 서로 막 협의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그런 뭐 도로에서 아니면 집 근처에서 운동장에서 그런 식으로 노는 친구들은 잘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놀이와 이제 바깥놀이 특히 신체 활동을 많이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실제로 근데 아직도 어머님들이나 교사들에게 아이들이 노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라고 하면 대부분 자리에서 앉아서 장난감, 뭐 블록 퍼즐, 뭐 이런 모습을 많이 이렇게 네.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이 놀이의 이 방법이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의 뇌발달 측면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이 문제가 많은 상황인 거죠. 네.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요즘에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흙을 밟지 않고 아스팔트를 다니고 공중 부양족 뭐 이런 표현도 쓴다고 저도 들었는데, 자연과 계속 괴리감이 커지고 네. 이런 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뇌교육의 강점이 사실은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 신체 자신감을 높이고 정서를 발달시키고 또 이왕이면 의식 확장까지 가져가는 건데, 이게 그 교사들 그 퀴즈 내교육 또 넷돌이 프로그램 같은 것이 네. 그리고 구성도 이제 그렇게 보통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저희의 핵심 콘텐츠가 첫 번째 인사놀이. 그래서 아이들이 네. 이 원에 등호를 하면 다른 친구와 1대1로 상호작용하면서 즐겁게 인사를 함으로써 이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좋은 경험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 활동, 뇌체조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인사와 이 신체 활동을 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 흥분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기분 좋은 흥분 상태를 호흡과 명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힘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고 통제해보는 그런 이제 경험을 계속 하는 거죠. 지금 또 그 교육청이든 또 그 현장에서 이제 뇌교육 연수도 엄청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교원들, 선생님들 연수도 실제로 네. 진행이 많이 되고 있나요? 네, 네, 많이 합니다.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대면 교육으로도 하고, 네. 네. 그 요즘에 저도 가끔 유치원이나 이런 걸 보면 뇌 얘기를 이제 부쩍 늘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명상을 훈련을 시키는 유치원도 엄청 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또 너무 약간 무분별하게 뇌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서 또 약간 옛날 지난 지식들, 또 명상이 좋다고 하니까 다 어떤 인류적으로 명상만 또 시키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뇌교육의 또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현장에서 그 드는 이런 느낌, 뭐 인식은 어떤가요? 그렇죠. 아직도 뇌라고 하면 이게 어떤 스스로의 관념적인 그 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뇌교육은 그 뇌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자기 뇌를 인식하고 그 뇌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정말 이 미래 세대한테는 너무나 필요한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 명상 같은 것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뭐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아이들 바른 자세를 앉혀놓고 네. 눈 감아라, 음악을 느껴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어린아이들은 이게 막 움직이고자 하는 활동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아이들은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 굉장히 빨리 습관화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하면 익숙해져서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할 때 그 경험과 함께 이 연결되는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이 명상 활동이 굉장히 기분 좋고 행복한 그런 정서를 포함하고 경험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뇌교육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의 발달 상황에 맞춰서 이제 도입을 재미난 신체 놀이나 그렇죠.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해서 이제 자기의 몸의 체온에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하고 났을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아이들한테 또 그냥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느낌이 어때?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스스로 이 활동이 나한테 이런 느낌과 이런 이제 그렇죠. 경험이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뭐 자기가 스스로 멋져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아이들에게. 네,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명상이 좋다고 무작정 시키시면 안 됩니다. 네, 명상 전에 어떤 상태를 만들어 주느냐, 또 명상을 느꼈을 때 그 느낌의 체감을 어떻게 아이들로 하여금 체감 인식하게 하느냐. 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뇌교육 명상인데, 뇌교육 명상이 아마 들으셨다시피 올해 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인도네시아에 또 비누스 대학에 수출까지 했는데,
저희 지금 이제 내교융합학과에 내교 명상 과목이 있는데 유아들에게도 그렇게 좀 활용이 많이 되니까 또 굉장히 또 의미가 남다른 것 같으네요. 네. 그 선생님들도 그런 좀 연수를 할 때 그런 체험 훈련도 많이 가지시나요? 요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제 교사의 체험만큼 아이들에게 그렇죠. 예,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지도를 할 때는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이게 교사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되게 집중하고 있어서 저희가 교사 연수할 때는 특히나 아이들 없이 선생님 자신한테 집중해서 이런 매체조라든지 이런 명상호흡 활동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체험을 느끼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게 네. 하죠. 네, 지금 이 이현정 교수님께서 저희 내교융합학과의 유아 내교육 과목을 작년에 네. 신설을 하셨고 또 인기가 엄청 높아서 유아 내교육 2 과목도 만드셨는데 네. 그 유아 내교육 과목에서 반응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의외로 많이 듣는다고 들었어요. 네네. 아무래도 사이버 대학의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저도 이제 유아내교육 과목에 이 수강생들이 학우분들이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해서 처음엔 굉장히 놀랐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고 피드백 나눔 주시는 내용들이 어렸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성향이나 이런 기질이 어렸을 때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걸 스스로 자기를 많이 이해하게 됐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요즘은 이렇게 손주 보시는 할머니, 그렇죠. 할아버지들이 예, 되게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의견들 많이 봤는데 여기 내교융합학과가 이제 20대부터 70대까지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또 학과이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유아내교육 과목이 신설될 때 이제 그 유아를 키우는 그 학부모들의 학우들이 듣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60대, 70대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다르다 싶었습니다. 그 유아내교육 과목이 작년에 이어서 이제 2 과목을 만드셨는데 2 과목은 1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아내교육 1은 뇌교육에서 바라보는 아이들의 발달과 신체 정서인지를 골고루 조화롭게 균형 있게 발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렸다면 유아내교육 2는 이제 유아교육 또 일반적인 외부의 어떤 그런 지식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뇌 관련 도서를 이 텍스트로 해서 그런 부분을 뇌교육적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2도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지금 이제 교육 현장에도 계시고 또 여기 아동 내교육 강의도 하시면서 이 사이버 대학에 또 보니까 교원분들도 입학을 하셔가지고 수업도 같이 듣는 분들도 계신데 네. 지금 같은 시점에 이 사이버로 이렇게 내교육에 대한 유아에 대한 또 내교육 전체에 대한 학습하는 거에 대한 강점을 또 뭐라고 좀 느끼시는지. 아무래도 이게 교육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 유아교육 기관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원장님들께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사실은 업무가 엄청나게 방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업과 병행하려면 이렇게 사이버라는 이점이 굉장히 큰 강점으로 작용하리라고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온라인 연수가 이제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질 높은 이런 교육을 뇌교육이라는 어떤 영역을 사이버로 접하게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보죠. 네, 저희가 오늘 내교융합과 입시 토크쇼인데 유아에 대한 교육학과도 사실 국내에 많이 있죠. 네. 네,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내교융합학과에서 또 그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여기 입학을 해서 수업을 들을 때 좀 차별성, 강점이라면 뭘 손꼽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일단은 유아 교육과 다르게 이 유아 내교육은 그 수강하시는 학우 여러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아이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이 뇌라는 기제가 결국은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 모든 것이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그 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 이게 훈육하고 교육해야 되는 건 나와 아이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스스로를 또 많이 조절하게 되고 아이에게 좋은 두뇌 환경을 마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행동, 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행동이나 말만 보면서 그걸 수정하고 교정해 주려고 했던 것이 뇌에 대한 이해를 하면 인풋과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그 방식이라든지 이런 유아기의 그 기질적인 어떤 특성들을 잘 이해하니까 훨씬 다른 관점에서 아이를 네. 바라볼 수 있어서 실제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는 피드백을 하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다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유치원 교사신데 아이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자신에 대한 변화에 대한 자각. 네. 그래서 교육계에서 늘 하는 얘기, 교사의 자질과 역량을 네. 그 교육받는 아이들이 넘어가기 어렵다. 네. 교사가 너무나 네. 중요하죠. 네. 그럼 오늘 또 입시 토크쇼에 출연 주셔가지고 함께 유아 내교육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요. 우리 끝으로 그 내교육 융합학과에 대해서 그 유아 교육 영역뿐만 아니라 좀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마지막 추천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내가 하는 요즘 평생교육 시대고 평생학습 시대라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하는 일을 업무적이든 가정적인 일을 하면서 병행하기에는 사이버대학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뇌교육 융합학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통찰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교육들을 받아보셨겠지만 그거는 그냥 지식적인 교육이라면 뇌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체험 중심의 교육이다 보니까 이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자각하고 이 삶에 적용함으로써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부분을 아마 강력히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 그 뇌교육융합학과 입시 토크쇼에 이현정 교수님과 함께 나눴는데요. 체인지, 변화를 원하시는 분은 많은 관심 표명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인사드리고 오늘 토크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